이번 시간은 근대개혁운동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저희 근대개혁운동이란 강화도 조약 이후에 조선사회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다음에 이 조선사회가 변화되면서 많은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갈등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계합화의 형성과 분화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배웠습니다. 자, 이 계합화의 형성 같은 경우는 이게 조선 후기 실학파의 형성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이 중상학파 중에서도 북학사상을 이렇게 수용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박지원, 홍대영, 박재가, 이덕무 등이 이 사람들이 청나라의 학문을 수용을 해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워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북학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나라의 문을 열고, 우리도 이제 다른 나라와 수교를 해서 문을 열고 교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통상개국론을 주장했던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들고 왔던 책의 이름이 있었죠. 그렇죠. 해국도지와 영환지략과 같은 책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서양의 문물을 가르쳐 주었다라고 했었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서양 문물을 가르쳐 주다 보니까 여기에서 서양 문물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여기에 서양 문물에 대해서 그러면 이 서양 문물을 우리 조선 사회에 언제 들어올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서 이러한 학파들이 생겨났는데, 이게 바로 개화파더라라는 것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개화파 같은 경우는 개화의 속도와 방향에 따라서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되는데, 이 두 가지가 같은 경우는 온건개합파와 급진개합파로 나뉘어진다라는 것 여러분들은 배우셨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온건개합파와 급진개합파 같은 경우는 조선의 개항 이후에 정치에 참여하면서 비록 속도와 방향에 대해서 자기의 주장하는 바는 다르지만 각자 조선의 개항 이후에 조선의 개화를 잘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정치에 참여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해지면서 이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온건개합파와 급진개합파 살짝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온건개합파 같은 경우는 온건입니다. 그러면 개화가 따뜻하게 이루어진다라는 뜻이겠죠. 자, 중심인물 같은 경우는 김윤식, 김홍집, 어윤중이 있는데 김홍집에다가 살짝 표시해주면 좋습니다. 자, 이 김홍집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개화파 중에서도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나중에 나올 거긴 한데 개혁에 다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정부 주도의 개혁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부가 하는 일을 굉장히 좋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부랑 친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개화의 모델을 청나라의 양무운동으로 삼았다라는 것. 그래서 이 양무운동이 어떻게 개화를 했냐면요. 동도석이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개화를 했었는데, 자, 이 동도라는 것 같은 경우는 동쪽의 도를 받아들인대요. 개화 방법이요. 자, 그래서 이 동쪽의 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면서 우리가 찾아보니까, 자, 이 동쪽의 도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래요. 전통적 사회 질서 유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 봐두시면 되겠는데, 강아지가 방울을 물고 와가지고, 자, 그래서 이 전통적 사회 질서를 유지하면서 동도 서기가 있었다라는 것. 그러면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서기는 무엇입니까? 서양의 기술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서양의 기술이다라는 것도 봐두시면 좋습니다. 온건개합파의 방법이다라는 것. 자, 그러면 이 급진개합파 같은 경우는 개화를 어떻게 하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급진개합파의 중심 인물부터 보겠습니다. 자, 급진개합파의 중심 인물은 김옥균이 있습니다. 김옥균이요. 자,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개화 모델을 누구로 삼았냐면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으로 삼았다라는 것. 일본의 메이지 유신으로 삼았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설명 한번 드렸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서양으로, 그래서 뭐 유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남겨두지 않고 모든 것을 서양 것으로 바꾸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렸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이모곤란 이후에 온건계합파, 급진계합파가 굉장히 바뀌게 되겠죠. 왜요? 온건계합파는 좋습니다. 왜 좋냐면 청나라의 간섭이 심해지니까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청나라의 양무운동을 따라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청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 청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잘해주는 거예요. 정부의 좋은 자리도 이 사람들한테 주고, 그 다음에 민시 정권이라든지 이 정부 사람들도 굉장히 용건계합파랑 잘 지냅니다. 근데 이 급진계합파 같은 경우는 일본 사람이랑 아무래도 조금 친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일본 같은 경우는 그동안 우리나라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강화도 조약이라든지 막 이렇게 우리나라 개화에 약간 침략적인 면모를 보였었죠. 그러니까 이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이모곤란 이후에 심해지게 되니까 급진계합파의 입지가 굉장히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급진계합파 같은 경우가 이모곤란 이후에 자기 자신들의 좁아진 입지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다시 반전시키기 위해서 일으킨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갑신정변이더라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갑신정변이 왜 일어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요. 자, 그래서 이 갑신정변의 대략적인 전개가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이 갑신정변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 우정천국 개국 축하연회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우체국이라고 했었고요. 자, 소동을 일으켜 정부 고관들을 살해했대요. 그러면 여기에서 정부 고관 같은 경우는 누구냐면 민씨 정권의 제일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민씨 정권이 싫거든요. 왜 싫을까요? 그럼 왜 싫냐면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민씨 정권이 이모곤란 때 누구를 불러왔습니까? 그렇죠. 청나라를 불러오고 그 다음에 우리 조선의 개화를 청나라식으로 바꾸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개화 방향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 고관들을 살해했다라는 것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둘째 날 같은 경우 각국 공사에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었음을 알렸다라는 것. 근데 14개조 셋째 날에는 14개조 정강을 발표했으나 청군이 출동하면서 정변 주도자들은 피살되거나 망명하였다라는 것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6시간 만에 끝난 게 뭐냐면 갑신정변이고요. 그래서 3일 천하라고 부른다라는 것도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갑신정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모곤란 이후에 일어났다라는 것. 자, 그래서 이모곤란 이후에 우리나라의 청나라의 간섭이 심해졌다라는 것. 자, 그래서 청나라의 간섭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 급진계합파가 굉장히 위축되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개혁을 하려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재정이 굉장히 부족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부족한 재정을 어디서 끌고 올까라고 하면서 김옥균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갑신정변이고요. 자, 이 갑신정변의 이름 뜻은 뭐냐면 갑신년에 정치적 변동이 일어났다라는 것. 그래서 이 갑신정변의 뜻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배경 같은 경우는 급진계합파의 위기라고 했습니다. 이모곤란 이후에 청나라의 영향력이 커졌다라는 것. 그래서 김옥균이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개혁에는 아무래도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일본한테 우리가 그러면 돈을 좀 빌려주면 너네 뜻대로, 너네가 좀 좋아하는 대로 개혁을 해볼게 라고 하면서 빚을 도입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냐면 민씨 정권이 계속해서 방해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급진계합파 입장에서는 민씨 정권 좋아한다, 싫어한다? 굉장히 싫어하더라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모곤란 이후에 청나라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 계속 주둔하고 있었는데, 자, 청나라가 청불전쟁, 프랑스와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군사들을 어떻게 하냐면 빼내요. 청불 전쟁에 투입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청나라의 세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지게 되더라라는 것. 청의 세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급진계합파 입장에서는 이거는 절호의 찬스겠죠. 왜? 청나라의 세력도 약해졌고 그 다음에 일본이 어떻게 했냐면 김옥균이 가서 얘기합니다. 청나라 세력이 약해졌으니까 우리가 한번 정치적인 변동 한번 일으켜볼까? 라고 하니까 일본이 그러면 우리가 돈이랑 군사를 좀 대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급진계합파랑 일본이 손을 잡고 갑신정변을 일으켰다라는 것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과정 같은 경우는 우정국 총국 개국 축하연회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파티겠죠. 그래서 이 파티니까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뭐 아무래도 술도 한잔 하시고 이랬었겠죠. 마음을 놓고 있었겠죠. 그 사이에서 갑자기 이러한 정변, 그래서 불이 꺼지고 그 다음에 갑자기 민씨 정권의 높은 고위 관직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것, 칼에 맞아서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민씨 명성황후의 오빠 같은 경우는 칼에 찔려서 굉장히 중상을 입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회 때 급진계합파들이 정권을 잡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김옥균과 같은 급진계합파 사람들이 고종과 명성황후를 피신시킵니다. 마치 자기네들이 일으키지 않은 것처럼요. 누가 이렇게 정변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왕과 왕비님들이 얼른 피신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고종과 명성황후한테 얘기를 해요. 궁 밖은 더 난리예요. 명성황후 특히 너네 오빠 같은 경우는 칼 맞아서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한데 누가 수습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고종과 명성황후가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모르잖아요. 누가 주동자인지. 그래서 김옥균 그러면 너가 한번 해볼래? 라고 하면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갑신정변이고요. 1884년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치적인 변동에서는요. 자기가 왜 이러한 것을 했고 나중에 이 역사는 항상 반복되기 때문에 나중에 일어나는 사건들도 한번 보시면 돼요. 쿠데타 같은 경우도 왜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것을 내가 일으킨 이유도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안 좋은 것들을 어떻게 개혁할 건지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갑신정변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무슨 정강이라고 하냐면 14개조 정강이라고 한다라는 것. 그래서 이 14개조 정강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혁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교과서로 한 번 더 볼 텐데요. 자, 이 14개조 정강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근대적으로 개혁을 하려고 시도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김옥균과 같은 갑신정변 같은 경우는요. 이모곤란과 다르게 위에 있는 소수의 급진계합파들만 알고 있었어요. 밑에 있는 백성들도 몰랐고 심지어 고종과 명성황후도 몰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 입장에서는 난이 일어나게 되니까 조그마한 사람들, 이 김옥균이라든지 이렇게 급진계합파 몇 명만 처단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 청나라가 전쟁하다 말고 뛰어오게 됩니다. 조선으로요. 그래서 청나라가 무력으로 개입하게 되고 결국 3일 만에 실패하더라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본도 군사력을 보내준다라고 했지만 예상보다는 적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쉽게 포기했다고 해요. 왜냐면 청나라 군사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3일 만에 실패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과 같은 경우는 한성조약을 맺게 되는데 일본과 조선이 맺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보겠습니다. 일본과 조선이 맺었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요. 뭐를 지불했대요. 당연히 뭐겠습니까? 배상금을 지불했다라는 것. 이 전쟁 과정에서 자기네들 누가 죽었으니까 너네 또 배상금 내놔라 라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텐진조약입니다. 텐진조약 같은 경우는 별표 2개 정도 쳐주셔야 됩니다. 청과 일본이 맺었고요. 자, 이걸로 인해 가지고 뭐도 일어났냐면요. 청일 전쟁의 원인이 되었던 조약이 되었다라는 것. 자,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청나라와 일본 같은 경우가 계속해가지고 조선에 군사를 보내면서 자기네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죠. 그러니까 서로 지치는 거예요. 왜냐면 눈치 싸움이거든요. 언제 먼저 군사를 보낼지, 그 다음에 얘네가 언제 군사를 보낼지, 이거를 계속 감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텐진 조약을 맺어서 양국이 조선에 군대를 보낼 때 미리 알리게 합니다. 그래서 서로 나 조선에 군대 보낸다, 너도 보낼래? 라고 하면서 서로 알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서로 둘 다 라이벌이에요. 무슨 라이벌이에요? 조선을 얻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있는 라이벌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조선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라이벌이면 군대를 보낼 이런 위급한 일이면 청나라한테 알릴 새가 어딨어요. 빨리빨리 보내겠죠. 안 알리다가 결국에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청일전쟁이고요. 자, 그 다음에 동학농민전쟁 때도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 텐진 조약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갑신정변이었고요. 자, 이 갑신정변 같은 경우는 실패 원인 같은 경우가 뭐냐면요. 이 실패 원인 같은 경우는 너무 급속도로 정치 개혁이 일어나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에서 지지 세력이 미약했다라는 것. 자기네들의 세력이 미약했다라는 것. 지지 세력 미약이요. 그래서 여기에서 밑에 있는 농민들이라도 얘네들한테 지지를 해줬으면 상관이 없는데 농민들도 개혁 14개조 정강을 보니까 이 농민들에 대한 내용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농민들 입장에서도 이런 14개조 정강을 보니까 갑신정변을 지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양반들 너네들끼리의 싸움이다 라고 하면서 위로부터의 개혁이라고 하거든요. 위 같은 경우는 지도계층, 그러니까 김옥균도 양반이었잖아요. 그래서 위로부터의 개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를 보냐면 이제 갑신정변 때 발표된 14개조 정강의 일부를 볼 텐데요.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성에 잡혀갔던 흥선대원군을 곧 돌아오게 한대요. 이모곤란 때 흥선대원군 여기 앞에 정치에 잠깐 나섰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청나라에 납치됐었죠. 자, 그래서 이 청나라에서 어떻게 했었냐면요. 조선의 정치적으로 이렇게 간섭을 할 때 너네 자꾸 이렇게 정치 못하면 흥선대원군 다시 불러와서 흥선대원군한테 정치 맡긴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대요. 자,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을 곧 돌아오게 해서 아예 청나라 협박할 건덕지를 남겨두지 않는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종래 청에 허행하던 조공의 허례를 폐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청나라에 대한 영향력을 어떻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약화시킨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청의 영향력 약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의 권리를 세워 능력에 따라 관리를 임명한대요. 이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능력에 따라서 관리를 임명하고 문벌을 폐지한대요. 우리나라에서 신분을 보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무슨 제를 폐지한다? 신분제를 폐지한다라는 것. 신분제 폐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 지조법을 개혁한대요. 자, 이 지조법 같은 경우는 땅에 대한 세금이거든요. 지자가 땅지자, 조자가 우리 조세할 때 조자예요. 그래서 관리 부정을 막고 그 다음에 가난한 백성을 규제하며 국가 재정을 넉넉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세 제도를 개혁하려고 했다라는 것 봐주시면 되겠죠. 친구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선생님 아까 얘기하기로는 위로부터의 개혁이라고 해서 이 농민들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했는데 땅은 전부 다 뭐냐면 농민들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조법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대한 세금이라고 했어요. 농민들이 땅이 많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토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토지 분배에 대한 내용이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농민들 같은 경우는 자기 땅을 갖고 싶었을 텐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자, 12번 같은 경우는 재정은 모두 호조에서 관할하게 한다라는 것. 그래서 그동안 세금을 여러 군데에서 관할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관할하다 보면
한 군데에서 한 번씩만 해도 백성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 군데에서만 관할해라라는 것, 중복된 것 없이요. 아무래도 이 여러 군데에서 하다 보면 중복된 게 있어가지고 백성들이 두 번 내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재정은 모두 호조에서 관할하게 한다라는 것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보시면 대신과 참차는 의정부에 모여 정령을 의결하고 반포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대신과 참차는 의정부에 모여서 정치상의 명령이나 법령을 의결한대요. 의결 같은 경우는 의견을 결정한다라는 뜻이고요. 반포는 무엇입니까? 결정해가지고 백성들한테 읽어주면서 이렇게 되었어요 라고 하면서 발표하는 거죠. 우리 그동안은 누가 했습니까? 왕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신과 참찬 신하들이 하는 거래요. 그러면 이제 왕은 정치를 하지 않고 신하들이 정치를 다 하네? 13번은 무슨 제도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 입헌군주 제도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죠. 입헌군주제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갑신정변 때 발표된 14개조 정관까지 우리는 모두 다 보았고요. 자, 그래서 이 갑신정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게 뭐냐면 개혁을 왜 3일만 밖에 못했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러한 과격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자, 이러한 근대화 운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자,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조선 땅에는 왜 저렇게 많은 일들이 생기지? 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모군란 이후에서도 많은 일이 있었고 갑신정변 같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갑신정변 이후에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더 청의 내정 간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화되겠죠. 왜요? 갑신정변 같은 경우도 일본이랑 급진기아파랑 손을 잡았는데 청나라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줬다라는 겁니까? 해결을 해줬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청나라가 내정 간섭이 심해지게 되는데 조선 입장에서 청나라가 너무 간섭하니까 누구를 이용했냐면 러시아를 이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라는 것. 러시아를 이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 러시아가 이용하려고 했었는데, 자, 그때 러시아랑 사이가 특히 안 좋았던 국가가 어디냐면 영국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영국 입장에서는요, 우선 저게 나랑 안 친한 러시아랑 왜 저렇게 친해? 그 다음에 특히나 저 러시아 나쁜 놈들인데, 너네 러시아랑 놀지 마. 안 그러면 내가 너네 섬 뺏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남쪽에 있는 섬 하나를 영국이 뺏어갑니다. 이 사건이 뭐냐면 거문도 사건이에요. 자, 이 거문도 사건 같은 경우는 거문도라고 하는 섬을 영국이 빼앗은 겁니다. 왜? 우리가 이 갑신정변 이후에 청나라의 내정 간섭을 러시아를 이용해서 견제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누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서로 20세기 초반,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은 굉장히 복잡한 국제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사태를 본 6.1중과 부들러 같은 경우는 이럴 거면 조선 냅둬라 중간에 중립화라고 하는 아무도 가지지 말고 중간에 놔둬라 라고 하는 하나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6.1중 같은 경우는 강대국 모두가 보장하는 중립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UN 무슨 이사회 이러한 회의에 올려서 조선을 중립국으로 할 것입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현실성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모든 국가들이 거의 갖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이 6.1중 같은 경우도 그냥 의견으로 그냥 책에만 써놨고요. 자, 부들러 같은 경우는 일본과 청나라가 그냥 서로 중립으로 놔두면 되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둘 다 의견만 제시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이렇게 중립국으로 되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의견 제시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배운 내용 같은 경우는 근대 개혁운동입니다. 그래서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 같은 경우는 개화의 속도와 방향에 따른 차이가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롤모델로 인해 가지고 롤모델 차이가 있어서 얘네들이 각각 굉장히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 개화의 방향과 속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갑신정변 같은 경우는
배경, 과정, 결과 아셔야 되고 특히나 14개조 정강 내용 다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근대개혁 운동은 그냥 갑신정변 이후에 열강의 간섭이 서로 심화가 되었다라는 것 정도만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있었던 폼 퀴즈도 꼭 내고 가십시오. 그러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